고혈압과 당뇨병을 동시에 잡는 방법, 관리법 알려드릴게요. 네. 첫 번째 보시면 뭔가 이제 군인인데 이게 현역 같지는 않고 왠지 예비군처럼 그죠? 조금 약간 그렇게 보이죠. 자, 예비군이라면 위험인자 개수를 줄여라. 그게 중요하군요, 김 교수님. 예, 아무래도 이제 당뇨든 고혈압이든 예방이 최선입니다. 왜냐하면 병이 진단이 된 이후에는 사실 현실적으로는 완치가 되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네. 예방이 중요한데 저희가 특히 이러한 당뇨병과 같은 상황이 좀 더 잘 생길 만한 그런 위험군들을 미리 추리는 것도 중요한데 그러한 측면에서 특정한 위험 인자가 있다라면은 이런 것들을 미리 줄이는 게 좋은데요. 한번 화면을 보면서 한희 씨 네. 한번 카운트를 한번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네, 시청자 예. 여러분들도 보시면서 함께 체크해 보시면 네. 좋을 것 예, 같아요. 먼저 지금 화면 이제- 준비돼 있거든요. 예, 나이가 먼저 들어가는데요. 네, 점수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아, 저요? 저는 45세 이상이에요. 네. 3점. 네. 네, 다음으로. 나이요? 네, 그다음에 다음 화면 주시면. 그다음 자, 항목. 그다음 항목. 당뇨 환자가 있으신죠? 네, 엄마 아버님 두 분 다 아. 당뇨했었어요. 그러시군요. 세 번째 1점. 질문입니다. 허리둘레는 네, 여기서 공개하셔도 되는 질문. 하고 싶지 않은 괜찮으시죠? 2점 정도로 갈까요? 아, 2점 예. 정도, 중간 정도로. 다음 질문입니다. 예, 담배 관련해서는 아니요. 아, 네, 0점. 네, 어. 다음 질문. 음주량입니다. 음주. 음주는 한 잔도 못 해요, 제가. 예. 네. 대략 한 6점 정도가 나오신 것 6점 같은데 나네요. 네. 사실 나이나 가족력은 못 바꾸잖아요. 네. 대신 이제 그렇죠. 음주나 흡연이나 허리둘레 이런 거는 이제 본인의 노력으로 바꿀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보통 저런 점수에서 한 4점까지는 이제 가장 좋은 점수이고 5, 6, 7점에 해당이 되면은 당뇨 위험성이 약간 높고요. 8, 9점이면은 이제 4, 5점, 4, 5, 6점 정도 되는 사람들이 한 2배 정도, 10점 이상이면은 이제 그런 사람들의 3배 이상 정도로 당뇨 위험성이 높아지는데 한 6점 정도이시기 때문에 조만간에 한번 당뇨 관련되어서 공복 혈당과 당화혈색소 같은 검사를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면 막 이제 검사를 해야 될 정도는 됐네요, 그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진짜 뭐 한혜진 씨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쉽게 뭐 5, 6점을 훌쩍 넘어갈 것 같은데 바로 이어서 이 고혈압의 예비군도 한번 따져볼게요, 고 교수님. 네, 방금 김철식 교수님 말씀해 주셨지만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다 고혈압의 위험군이죠.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두 질환 자체가 이제 뿌리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이제 그림으로 잠깐 보시면 위험인자들은 나이, 비만, 그다음에 흡연, 음주, 스트레스, 그다음에 불규칙한 생활 패턴 이런 것들이 뭐 가족력 이런 것들이 전부 고혈압의 위험인자입니다. 그 중에 이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제어가 안 되는 그 위험인자가 하나 있으신 그렇죠. 거죠. 이런 어쩔 수 분들 없는 특히 부분이죠. 굉장히 네.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나머지 인자들은 이제 제어가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나머지 인자들 제어하는 게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매우 건강한 채식 위주의 식습관을 하시면 수축 기혈압은 11, 그다음에 이완 기혈압은 5.5 정도로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효과는 어느 정도냐면 혈압약 한 가지를 줄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효과입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이제 위험 요인 살펴봤으면 네. 그 다음으로 살펴볼 게 또 의심 증상이 있다고 하는데 그림 먼저 보시면 물을 드신다던가 화장실을 가신다던가 굉장히 피곤해 피곤해. 보이는 그런 증상인데요. 이런 의심 증상 놓치지 마라 나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김 교수님? 네, 당뇨 환자의 경우는 이제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증상이라는 게 다음, 단뇨, 다식, 그리고 이제 갑작스러운 체중 감소, 그리고 만성 피로감을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네. 아쉽게도 당뇨 초기에는 이러한 증상이 별로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혈당이 굉장히 높아져야만이 그 혈당이 소변으로 나오면서 또 물도 많이, 그러니까 소변으로 많이 배출이 되기 때문에 탈수가 생기는 거고 또 이제 혈당이 높아지게 되면은 여러 가지 체중 감소나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세포 수준에서는 혈당을 받아가지고 칼로리로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만성 피로가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당뇨 관리 측면에서는 정기적인 검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노력이 이제 필요한 거죠. 제가 고혈압 의심 증상은 제가 좀 알거든요. 특히 그 혈압이 오른다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특히 이제 뒷골이 먼저 땡기잖아요. 그다음에 눈이 빠질 듯 아파요. 그리고 머리가 터질 듯하게 네. 아프고 이런 증상들이 특히나 또 이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럼 혈압이 확 올라가잖아요. 이런 증상이 고혈압 증상. 드라마를 너무 많이 보신 거 아닙니까, 한혜진 씨? 네, 교수님 어떤가요? 지금 한혜주 씨 그 고혈압 증상 제가 잘 알잖아요. 이런 말씀하셨을 때 딱 그 얘기하실 줄 알았고요. 아니에요, 이게? 그런 고혈압 증상이라기보다는 열받으신 거죠. 그건. 아, 그래요? 화가 나신 거고 열받으신 거고 혈압에 대한 굉장히 큰 오해 중에 하나가 머리가 아프거나 네. 뒷골이 땡기거나 뭐 눈이 화끈화끈거리거나 네네. 이러면 이게 혈압이 올라가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그거는
이 혈압이 원인이 아니라 혈압이 올라가는 경우는 네.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거나 몸 컨디션이 나빠져 혈압이 올라가는 결과에 되는 거거든요. 네. 뒷목이 아프고 뭐 이렇게 당기는 건 이건 아주 흔한 경직성, 근육 경직성 두통이고요. 근육 경직. 네. 네, 그래서 실제로 고혈압이 아주 심한 두통을 일으키려면은 보통 수축기 혈압이 한 250 이상이 돼야 돼요. 그래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 제가 의사 생활 지금 30년째 하면서 한 케이스 레지던트 때 봤을까 정도로 굉장히 드문 일이군요. 심한 경우고 그건 저희가 고혈압성 응급이라고 해서 따로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정말 못 견디는 두통이 오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그런 그 고혈압은 웬만큼 높아지지 않고서는 아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혈압을 측정을 하는 혈압에 대해서 아는 방법은 정기적으로 혈압을 측정해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지금 혈압 증상을 안다, 고혈압 증상을 느낀다, 이거는 오해일 가능성이 높고요. 청년기가 되면 이미 그 고혈압의 체질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청년기 이후에는 정기 검진 때는 꼭 그리고 그거 말고는 이제 혈압을 재수할 기회가 있으면 한번 뭐 정기적으로 좀 혈압을 재보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증상에 대해서는 너무 맹목적으로 믿으시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뭐니 해도 조기에 발견해서 조기에 치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치료를 언제 하느냐에 따라서 합병증의 위험 정도도 좀 달라지나요, 교수님? 예,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면서 한번 얘기를 풀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한혜진님께 한번 드려보겠는데요. 예. 네. 덴마크에서 진행이 되었던 연구가 있습니다. 화면에 네. 보신 것처럼 당뇨병을 진단을 받고 한 4년에서 5년 정도는 한 군에서는 열심히 하고 뭐 네. 혈압 치료, 혈당 치료, 뭐 콜레스테롤 약 잘 먹고 운동 열심히 하고 네. 반면에 다른 사람들 군에서는 그렇게 안 하고 그냥 해오던 대로 해왔는데요. 예. 그 이후로 한 5년이 지나서는 10년 동안에는 똑같이 네. 열심히 관리를 잘했어요. 열심히 관리하고. 근데 그 이후에 특히 심혈관 질환과 관련된 부분에서 어느 쪽에서 이득이 훨씬 더 좋았을지 한번 아니 처음부터 관리를 잘했다면 뭐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한데요. 하다가 안 하는 거는 안 하니만 못하는 것 같고요. 그래도 늦게라도 자기 관리를 잘하면 훨씬 증상이 덜하지 않을까요? 예, 이 연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정답은 이제 쉬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열심히 처음부터 한 사람들이 나중에 더 좋을 확률이 높은데 네. 이 연구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유가 뒤늦게 열심히 한 사람들이 충분히 감소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그래요? 지켜봐도. 네. 그러니까 한 5년 정도는 조금 이렇게 살살하다가 뒤늦게 열심히 했는데 처음부터 열심히 한 사람들의 좋은 결과를 따라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면서 학자들은 아마도 이 당뇨 초기 때 어떤 세포 수준의 대사적인 기억이 생길 정도로 그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열심히 해도 관리를 열심히 해도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가 떨어지지 않는 이유가 그런 데 있고 또 반대로 생각하면은 당뇨 초기에는 웬만한 증상이 없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때는 좀 소홀하기 쉬운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혈당 관리, 혈압 관리, 콜레스테롤 관리, 운동, 음식 조절을 열심히 해야 된다. 이 교훈이 이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된 가장 중요한 그런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초기 증상이 없어도 초장부터 열심히 관리하고 정기 검진을 꼬박꼬박 받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은데요. 검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뭐 혈압계도 있고 혈당계도 있고 그러네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동시에 체크하라. 콜레스테롤까지 관리를 해야 되는군요, 김 교수님. 예, 이제 일단 혈당과 관련된 부분을 제가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제 당뇨병의 진단 기준은 이제 따로 있겠지만 우리가 당뇨를 진단받은 사람들에게서 관리를 하고 체크를 할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보통 이제 공복 혈당 또는 이제 식사 전 혈당이 가장 혈당을 재기가 쉽기 때문에 네. 이런 경우에는 한 80에서 130mg/dL 정도를 유지를 할 거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식사 후 혈당은 딱히 시간을 정해주지 않더라도 최대치로 올라간 혈당이 180을 넘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병원에서 주로 검사를 하게 되는 당화 혈색소라고 하는 검사는 네. 2형 당뇨의 경우 이제 보통 성인형 당뇨가 2형 당뇨인데 6.5% 미만 그리고 1형 당뇨 환자분들은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당 관리가 굉장히 더 어렵기 때문에 7% 미만 정도를 권고를 하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여러 뭐 좋은 기술들이 많이 나와서 연속 혈당 측정기라고 하는 검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팔이나 또 배에다 붙여가지고 뭐 일주일 또는 2주일 정도의 그런 혈당을 측정하는 값도 있는데 그 경우에는 이제 적절한 범위 안에 여기에서 적절한 범위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한 70에서 180 정도에 들어오는 그런 경우를 얘기를 하는데 하루 중에서 또는 이제 검사한 중에서 이러한 경우에 들어오는 총 퍼센트가
한 70% 이상은 들어와야 당 조절이 잘 된다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고혈압은 어떤가요, 교수님? 네, 그 당뇨 환자에서 고혈압이 굉장히 중요한 게 그 고혈압이 있으면서 다른 위험 인자가 있느냐 없냐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목표치 자체가 달라져요. 아. 그래서 일반인들에게 그 혈압 기준이 고혈압 기준을 봤을 때 우리가 140에 90mm 머큐리 밀리미터 HG라고 하는데 네. 그 이상을 넘어가면 이제 고혈압이라고 하는데 여기 자막에 약간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당뇨병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타겟 자체가 목표 자체가 130에 85로 더 낮습니다. 아, 더 130에 타이트하게. 더 타이트하게 80으로 조절해야 돼요. 더 낮춰야 예. 된다. 네, 그리고 네. 역시 또 마찬가지 지금 그 콜레스테롤을 같이 측정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예. 그 일반적인 분들 일반인들한테서 콜레스테롤의 목표치는 나쁜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 기준으로 해서 보통 130을 넘어가면 좀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른바 160 정도까지도 아주 위험하다고는 안 그래요. 그런데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그 기준이 100으로 뚝 떨어집니다. 아. 그리고 거기에 심혈관계 질환까지 뭔가 동반돼 있다 그러면은 LDL 콜레스테롤은 한 70 미만으로 떨어뜨려야 된다고 그래서 굉장히 조절을 갖다 더 아주 철저하게 해야 되는 경우가 되죠. 그렇군요. 다른 위험 요인들이 있다면 이 혈압, 혈당 더 철저하게 관리해야 된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근데 아무래도 고혈압, 당뇨병 있으신 분들은 매일매일 체크해 보실 텐데 요것과 관련돼서 저희가 티벗 질문 굉장히 평소에 많이 들어오거든요. 주요 질문 저희가 몇 가지 정리해 봤습니다. 한번 볼게요. 혈압을 측정할 때마다 매번 달라져요. 왜 그럴까요? 그리고 하나 더 있거든요. 보실까요? 78세 남성인데 아침엔 혈압이 80에 65, 저녁에는 150에 90까지도 올라갑니다. 어떤 검사를 해야 되나요? 하셨어요. 그러니까 변동폭이 좀 큰데 어떤 걸 봐야 되는지 궁금하신가 봐요. 이 교수님. 네, 뭐 일단 첫 번째 질문 혈압은 잴 때마다 다른데 그 이유가 뭘까요? 날씨가 하루 종일 변하는데 이유가 뭘까요? 라고 또 묻는 것과 같습니다. 혈압은 하루 종일 변하고요. 순간순간 변하고 네. 고혈압이라는 것 혈압을 재봤는데 혈압이 늘 똑같다. 늘 130에 80, 130에 80 항상 나온다. 네. 둘 중에 하나입니다. 혈압계가 고장이 났거나 아니면 본인이 사람이 아니거나 어. 그 정도로 혈압은 왔다 갔다 하는 거고요. 네. 하루에도 변동폭이 커서 오전에 혈압이 좀 올라갔다가 점심때쯤 더 떨어지고 다시 오후에 활동을 하면 또 다시 올라가고 저녁 때 다시 떨어져서 밤에 가장 낮고 이런 식의 패턴을 보이는 게 일반적이고 질문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혈압이 오전에 낮고 저녁 때 높다고 하시는데 네. 그거는 어쩌면은 뭐 기립성 저혈압이라든가 아니면 탈수도 그 연관이 될 수 있고 해서 연세도 있고 하니까 우선은 24시간 혈압 측정을 순환기내과 선생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한번 실제로 재보시고 그 다음에 체크를 생각을 해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거꾸로 어디가 컨디션이 안 좋거나 아니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머리가 아프거나 이럴 때 혈압이 올라갑니다. 그럴 때 혈압을 재시면 당연히 높죠. 그때 혈압을 재보고 그러고서는 내 혈압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하니까 예. 그렇게 컨디션 나쁠 때 일부러 혈압을 재보지 마시고 꼭 안정 상태에서 혈압을 재보시는 게 고혈압 관리에서 중요한 목표가 됩니다. 네, 무턱대고 재실 게 아니라 몸 상태에 맞춰서 재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혈압 관련해서 다음 질문도 한번 볼게요. 이런 질문 많이 오더라고요. 병원만 가면 혈압이 높게 나와요. 24시간 혈압 체크를 했는데 고혈압은 아니라고 했지만 그래도 좀 걱정이 됩니다. 이런 질문이 또 들어와 있네요, 교수님. 네. 이런 분들 사실 굉장히 많죠. 이제 병원에 오시면은 긴장도, 병원의 분위기 이런 것 때문에 혈압이 내 혈압보다 높게 측정되는 분이 굉장히 많고요. 저도 그래요, 교수님.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질문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저도 거고 아, 그래요, 교수님? 이런 분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예.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댁에서 잰 혈압, 그다음에 24시간 혈압을 재서 괜찮으면 그건 괜찮은 겁니다. 즉 병원에서 재신 혈압보다는 댁이나 직장에서 재신 혈압이 훨씬 더 정확하다고 더 보시면 됩니다. 정확하다. 왜냐하면 병원이나 특수성 때문에 그런 거고요. 네. 그래서 고혈압의 분류를 보시면 지금 네. 같은 분들, 이 병원에서는 높고 댁에서 낮은 분들 이런 분들을 네. 이제 아까 보시면은 병원성 고혈압, 배기고혈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고혈압. 반대로 병원에만 오시면 괜찮은 분들이 있어요. 안정이 되시는지. 제가 그래요. 근데 집에서는 높으신 분들이 있으세요. 네. 네. 이런 분들이 이제 감염 고혈압이라고 그러죠. 의료진들이 알 수가 없으니까. 아, 저런 분들이 많구나. 네, 그다음에 집과 병원에서 모두 높은 분들은 지속성 고혈압이라고 그러고요. 이 중에 배기고혈압은 고혈압이라고 볼 수 없고요. 나머지 두 고혈압만 치료를 요하는 고혈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김 제가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병원만 네. 가면은 혈압이 좀 낮게 어. 나오는데 요게 이제 저는- 가면 고혈압. 네. 혈당도 병원이랑 집이랑 좀 네, 다른가요? 맞습니다. 교수님? 저희도 그런 질문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네. 특히 이제 혈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가 혈당 측정기가 있기 때문에 직접 재신고하고 병원에서 이제 결과를 보면은 좀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의아해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일단 혈당을 측정하는 그런 혈액 샘플이 좀 다르고요. 그리고 시간도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만은 검사법상 아무래도 집에서 재신 혈압은 공복 혈당은 조금 병원보다 낮게 나오고요. 또 식후는 높게 나오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반드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혈당 스트립이라고 해가지고요. 혈당을 이렇게 찍을 때 네. 검사제가 있는데 그 검사가 이제 유효 기간이 좀 지난 경우에는 검사 결과가 좀 애매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아예 검사 결과가 안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잘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박사님 이게 집에서 혈당 혈압을 하루 한 번만 재면 되나요? 아니면 아침 저녁으로 두 번을 재야 되는 건가요? 네, 고 교수님. 혈당 혈압. 네, 맞습니다. 이거 굉장히 많이 하시는 질문이고요. 그리고 네. 하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사실 혈압이라는 거는 아까 이상철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계속 변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같은 시간에 재도 똑같은 혈압 나오기 어렵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두 번 정도는 재서 이제 평균 혈압을 내시는 게 좋고요. 네. 그다음에 하루에 두 번 재시면 좋습니다. 이제 아침에 일어나셔서 화장실을 갔다 와서 약 먹기 전에 그다음에 공복 시에 충분히 안정하신 다음에 아침 혈압을 재시고요. 저녁 혈압은 잘 준비를 다 해놓으시고 그다음에 자기 전에 충분히 쉬었다가 5분 이상 충분히 쉬었다가 혈압을 재시는 게 좋습니다. 이래야 이제 정확한 혈압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도 두 번씩 재서 평균을 내시면 좋고요. 근데 이렇게 매일 재실 수는 없습니다. 매일 재실 필요도 없고요. 네. 이제 약을 바꾸시면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 이렇게 재시고 그다음에 진료 받으러 가기 전에 일주일 그 일주일 동안은 매일매일 이렇게 재서 의료진한테 혈압을 제시해 주시면 네. 이제 저희가 굉장히 진료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제대로 된 혈압 측정 방법까지 알아봤고요. 네. 고혈압과 당뇨병 동시에 잡는 방법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내용 한번 보실까요? 혈압을 재고 있는데요. 바로 당뇨 환자에게서 나타나는 고혈압 특이 증상을 확인하라. 그러니까 당뇨병 환자에게서 관찰되는 고혈압의 특징이 따로 있다고요. 예, 이제 아무래도 이 당뇨 환자에게서는 이제 일반적인 그냥 본태성 고혈압 환자분들에서 조금 더 다른 특징이 있게 되는데요. 특히 이제 나이가 많으신 분들에게서 많이 생기는데 혈압이라고 하는 게 앞에 혈압, 수직 혈압과 그다음에 뒤 혈압, 이완기 혈압으로 나누는데 이 두 가지의 차이가 좀 많은데 특히 수축기 혈압만 높은 그런 경우들이 많아서 치료에 조금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당뇨 환자분들의 합병증 중에는 이제 신경합병증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자율신경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혈압 관리에도 좀 변동이 많아지게 됩니다. 특히 이제 사람들이 자는 동안에는 혈압이 어느 정도 내려가야 되는데 이러한 야간에 이러한 혈압이 잘 안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요. 그리고 혈압의 변동이 크면서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로 인한 이제 그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게 되겠는데 예를 들어서 기립성 저혈압 같은 것들이 나타날 수 있고 또 여러 약을 써도 혈압이 잘 떨어지지 않는 그러한 저항성 고혈압이 많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언급드리고 싶습니다. 치료도 까다로울 것 같아요, 고 교수님. 네, 맞습니다. 치료 매우 까다롭습니다. 특히 저항성 고혈압 치료가 좀 까다로운데요. 이 당뇨가 있고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그냥 고혈압 있는 분에 비해서 저항성 고혈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약을 드셔야 되는 여러 가지 종류, 여러 가지 가지수, 또 개수가 많아지는 이런 어려움들이 있고요. 이렇게 되다 보면은 이제 당뇨약 먹어야지, 혈압약 먹어야지 그 복약 수능도가 매우 떨어지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복약 수능도가 떨어지면 혈당, 혈압이 더 조절이 안 되고 더 조절이 안 되면 더 많은 약을 필요로 하게 되고 이러면 합병증이 더 많이 생기고 이러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복합제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약 가지수를 줄이시려면 이제 주치의 선생님하고 상담을 해서 여러 가지 이 약들이 같이 돼 있는 복합제 처방을 받으시는 것도 이 치료를 잘 받으시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